대한민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에 끝내 수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또 수감자 신분까지 추가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정철진 시사경제평론가 그리고 SBS의 임광기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광기 기자, 어제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갔고 구속될 때까지 아마 생애 가장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새벽까지도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리고 착잡하고요. 일단 오늘 새벽 3시 3분에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세 번째고요. 그래서 어제 10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니까 총 16시간 30분 만에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발부되고 나서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 거기까지 이동하는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돼서 1시간 반 만인 4시 반쯤에 법원을 출발을 해서 16분 만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타고 왔던 에쿠스 리무진 버스 승용차가 아니고요. 검찰에서 준비했던 차량으로 이렇게 호송차로 여성 경호관들이 양쪽에 타고 아마 태어나서 가운데 앉아본 건 처음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앉아서 호송을 받고 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아침과 점심을 이제 거쳐서 어찌 보면 65년 인생 박근혜 전 대통령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가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 SBS도 새벽부터 뉴스특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지금 저 차 안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 카메라 기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잡기도 했지만 정청물진 평론가가 보기에도 표정은 굳어있고 눈가는 뭔가 촉촉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런 표정, 저런 분위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초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 이후에 청와대에서 삼동동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저런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검찰 조사 한번 받고 왔을 때도 사뭇 굉장히 좀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 의왕구치소로 가는 저 모습에 있어서는 그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특히 이제 실핀, 머리핀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미 머리핀을 상당수 다 풀은 그런 상태여서 머리가 또 참 공교롭게도 많이 이제 흘러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을 본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승용차 그 뒷좌석의 가운데 양쪽에 그 다른 공무원들 사이에 끼어서 구속되러 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의 표정. 정의는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으면 보여줘야 한다라고 한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 지켜보면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국민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건 반대했던 사람이건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상의 문제로 퇴임 후에 저렇게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 사실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세 번째로 구속이 되는 건데 개헌이 될지 대통령제가 계속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더 이상 재임 중에 일로 퇴임 후에 저렇게 구속이 되는 일은 사실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얼마 전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런 사진 나오고 그러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즐기면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올 텐데 오히려 미국인들은 환호하고 있다 이런 기사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 그리고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이 회의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2012년이죠. 대선 직전에 SBS 힐링 캠프에 출연했을 때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가장 좋아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저희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악업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뭐라고요? 안건악업.
그러니까 근심 없이 살면서 생업에 즐겁게 종사한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가 어떻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든 이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근심 없이 살면서 생업에 즐겁게 종사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40분이요. 그러면은 가장 길게 영장실질심사 받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간 자체, 이제 실제로 판사와 신문을 한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장 시간이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 시간 같은 거 별도로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식사 시간까지 있었으니까 뭐 8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뭐 나올 수 있었을 거고, 어쨌든 최장 시간인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렇게 실제로 신문한 시간에 비해서 신문 끝에 판사가 혼자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의외로 좀 빨리 걸렸다는 거죠.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속 여부가 제 기억에 한 새벽 6시 정도 거의 다 돼서 지금 발부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1차는 그렇다 치고요. 2차에서 이주영 부회장이 7시간 30분 더 영장실질심사 했습니다. 그거 문답인 거죠. 저 문답이 끝나고 판사가 혼자 고민한 시간이 11시간을 거친 후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주영 전 부회장보다 1시간 더 실질심사 기간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10시간 40분이요. 물론 뭐 휴식 시간을 빼면 거의 시간에 대동소이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은 3시간 짧았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뭐 이유들이 분석이 나오는데 뭐 한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구속 영장 청구 이후에 실질심사까지 3일이라는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판사가 기본적인 기록 검토를 좀 먼저 마쳤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라는 게 사실은 이주영 부회장, 그다음에 최순실 씨, 안종범 씨, 정호성 전 씨라는 사람들과 다 공통된 공모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안 했으면 모를까. 검찰이 청구한 이상 판사가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주영 전 부회장보다는 훨씬 더 고민의 폭은 좀 좁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실질심사 시간에 비해서 판사가 기록 검토 시간은 조금 짧은 검토 후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아마 이런 관측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은 됐는데 우리 사법제도에는 그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신청할까요? 구속 적부심이 있고 보석이 있는데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봅니다. 구속적 부심이라는 건 사실은 구속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이다. 이 잘못된 것을 다투자는 건데 구속적 부심을 인용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인용해 준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건 거의 드물고 또 이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보면 아무런 사전 변경이 없는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것도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을 저는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극히 낮다라고 보고 다만 보석의 경우는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소가 된 후에 피고인 신분을 받게 되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입니다. 뇌물의 공범은 이주영 부회장입니다. 이주영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주영 전 부회장 측의 주장대로 뇌물 공여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 봐. 가장 중요한 혐의인 뇌물이 저쪽이 무죄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도 이거 무죄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석으로 좀 내보내줘. 라는 신청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 변호사가 얘기하신 상황은 가정을 전제로 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죠. 앞으로 구치소 생활 어떻게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미 파면당하면서 상당 부분 박탈당했는데 네. 구치소 안에도 경호나 이런 걸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전혀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호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된 거고요. 일단은 새로 들어간 사람들을, 구치소에 새로 들어간 사람들을 거기에서는 신입자라고 부릅니다. 신입자라고 부르는데 그 신입자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신입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먼저 가면은 인적사항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가져갔던 건 다 내려놓게 되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자해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그래서 소지품들은 모두 내고요. 그 다음에 수의를 받고 입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겨울용 여자용 수의가 있습니다. 그걸로 갈아입고, 이제 이름 아니고 이제는 왼쪽 가슴에 달린 수인 번호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진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영 기록부에다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면도구라든가 모포, 식기 세트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생활을 할 도구들을 받아갖고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1.9평짜리 방입니다. 독방이. 독방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평짜리인데 저게 일반적인 독방인데 모든 규격이 1.9평으로 저렇게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가 있고요. 화장실하고 같이. 그다음에 관물대라고 옷 같은 거를 간단히 놓을 수 있고 옷 같은 거라는 거는 수의 안에다 있는 속옷 같은 거는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혹시 또 그게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만 입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책상과 밥상을 겸할 수 있는 저런 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접이식 매트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바닥에는 이렇게 전기 온열 매트가 돼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 1.9평 방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는 걸로 봐서는 저 방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방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결국 이제 전 대통령의 수감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최초로 들어간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방에 있었냐면 혼자 있긴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그 1.9평짜리 독방이 아니라 6명이 있는 혼거방 한 3.3평이 좀 넘는 한 3.5에서 3.6평 정도 되는 그 6명이 있는 방을 개조한 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을 어떻게 개조했냐면 3칸으로 나눠서 화장실 따로 그다음에 검찰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접견실 따로, 그다음에 이제 지내는 방 따로 이렇게 3칸으로 나눈 그 방에 이제 별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둘이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류의 이 6인용 혼거실을 좀 개조한 특별 별실에 있을 가능성이 이미 오늘 오전에 한 언론에서 제기를 해서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명확하게 밝혀야겠네요. 네, 저걸 독방을 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뭐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가는 괜히 이제 혹시 위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독방에다 넣어놓고요. 하지만은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먹고 나서 식기를 세척한다든가 씻는다든가 그리고 그 안에는 샤워실이 없습니다. 따로 공동 샤워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따로 혼자 쓰게 할 텐데 규정으로는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남자는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생활들이 많이 이어질 텐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뉴스만 생방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구치소 측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틀어줍니다. 물론 신문 같은 거는 계속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생활일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니까 이제 아침하고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네. 식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메뉴들을 먹었을까요?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식당 이 메뉴는요, 이제 행정정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까? 3월 식당, 그다음 다음 달에는 4월 식당도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또 서울구치소의 식단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끼에 한 1,440원 정도로 이제 맞춰 있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니까 하고 국 하나에 반찬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한 주 메뉴가 이제 매일 다르지만 그게 각각에 돌아가게 돼서 이제 똑같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3월 31일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메뉴를 좀 봤더니 아침이 식빵 케첩, 약간 서양식이죠. 그다음에 점심이 뼈 우저탕,
저녁이 시금치 된장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 저 식빵 치즈와 점심인 뼈 우거지탕은 이제 구치소에서 해결을 했을 것 같고요. 다음 4월 달에 4월 이제 단식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입이 굉장히 이제 짧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하고 이제 채식 위주고 그렇게 고기는 즐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박 전 대통령도 빠르게 이제 이 서울구치소의 식단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저렇게 배식받아서 식사를 한 후에 저거를 본인이 이제 설거지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은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외부인이 변호인 아니겠어요? 예. 변호인 접견. 이른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변호인 접견을 적극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접견이 일반 접견과 이제 변호인 접견 두 개는 나뉘는데요. 일반 접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10분, 뭐 예약을 한 사람은 10분이고 아닌 사람은 이제 7분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그리고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 접견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장소 있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SBS 드라마 피고인 얼마 전에 종영된 그 피고인 나오는 장면인데 변호인 접견하는 장면 아닙니까? 뭘 하는지 볼 수는 있지만 저기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녹음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하루 왼종일 9시부터 6시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이 그 드라마처럼 저렇게 시설이 좋진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피의자들이 변호인 접견을 사실 조금 이제 소통 창구로 이용하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시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뭐 그런 관측도 좀 가능은 합니다. 그 무엇보다 최순실 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론적으로는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독방 있는 방들하고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있는 방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방은 전혀 건물 자체도 다르고 또 샤워실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섞여서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밖에서 있거든요. 보통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수용자들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45분 정도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물론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안 나가는데 이렇게 바람을 쐬기 위해서 보통 나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간을 따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따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 두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기보다도 이 일반적으로 공범 이렇게 같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있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서울구치소에 지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있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있고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도 있고요. 그 밖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문영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쭉 정말 내로라 하는 이른바 이제 교도소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여대 그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 때문에 들어가 있는 최경희 전 총장, 유철균 교수라든가 이렇게 그 밖에도 차은택 씨, 박채윤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제인들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왕교도소를 서울교도소를요 경제대학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도 경제인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구치소를 경제대학원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쪽에 가서 많이 머물렀다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한 2년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원하고도 또 비슷하다 기간도. 그래서 농으로 그냥 경제대학원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관, 차관, 대학 총장, 서울구치소에 정말 많이들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소장이 아주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 수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교도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수감 생활했는지. 일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후문이 워낙 잘 적응을 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밥도 뭐 하루에 3끼를 거의 삼식을 반찬 하나 안 남길 정도로 잘 적응했다는 얘기는 참
그 안양구치소 내에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 파면 이후에 구속된 첫 번째 사례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첫 번째 구속됐던 분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가 1995년 11월 16일이었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12월 3일 같은 해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원래는 전 대통령이 더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골목 성명을 하고 이제 합천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구속이 뒤로 늦게 되었는데요. 혐의들을 좀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뇌물 혐의, 그다음에 이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혐의, 그다음에 국가 반란, 반란 수개가 함께 돼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을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런 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1997년 12월 성탄절 특사 때 이제 YS가 2명을 특사를 해줬으니까 거의 한 2년 정도는 이제 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2명,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군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구치소에 있었는데 두 분 모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고 잘 적응했던 그런 사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원만치 않았던 걸로 알았는데 재판 받으면서 손을 꼭 잡았던 모습도 그때 보도가 됐었고요. 저 때가 95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22년 만에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보고 말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일기를 좀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일기 썼는데 수감일기 보시면 이제 딱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용들이 있거든요. 말복이 지난 지 3일이나 되는데 이렇게 더운지 어제 오늘 찜통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몸이 천근이나 되는 것 같이 무겁다라는 내용도 있고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처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은 걸 가지고 적응을 잘했다고 또 할 수는 없는데 첫날 조사받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해도 식사를 다 비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밥을 다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 사람의 적응력의 차이가 생긴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가면 갈수록 적응을 남대로 잘해서 식사도 사식 같은 거 다 잘 먹었다고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지난 뒤에 일기를 보면은 조금 힘들다, 잠도 안 온다, 이런 얘기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거는 민주사회에서의 만고불변에 진린 것 같습니다. 저 구치소에 있을 때 8시에 취침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은 구치소에 가니까 잠 좋아하는 사람 여기 오면 딱 좋더라라고 농담으로 제가 면회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무려 10시간을 재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잠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구치소는 특성상 방에 불을 끄질 않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놓다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자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격 또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죠. 그리고 특별사면 받아서 석방되던 날 그때 참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두 전직 대통령 석방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 동안에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생 시기는 전력 기부를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교도소 가지 마시오. 저 당시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죠? 네, 저도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저도 저 모습이 생생해요. 97년 12월 20일 10시 50분쯤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검은 코트 딱 차려입고 마치 골목 설명하듯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웃으면서 우리 사실 기자들은 거기에 수십 명 가 있었는데 혹시 반성하는 말 나오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든가 근데 전혀 의외로 좋게 말하면 당당하게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객기 배짱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오죽했으면 전에 집에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압수수색 들어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스개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예.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법정에서 둘이 이제 그 법정 받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구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친구야 너는 계란 후라이 주냐 그 식당 메뉴에 그래서 안 준다 그랬더니 거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우리도 안 줘. 뭐 그래가지고 그게 또 기자들이 받았어가지고 한때 뭐 메인 뉴스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도 사실 새삼스럽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초에 아마 공식 이제 서점에 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3권짜리라고 하고요. 그간의 일들을 쭉 담았는데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화두가 되니까 그 부분만 많이 발표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2002년에 그러니까 97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자신을 한번 찾아와서 대선을 좀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전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는 좀 말을 끊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역량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가장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최태민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를 등에 업고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해서 이제 자신이 집권하자마자 이제 12대 전방부대에다가 일종의 격리 조치를 시켰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아해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으면은 그런 최태민이라면 삼천교육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더 심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따로 뭐 격리나 이런 거에 좀 약한 처벌을 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좀 변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막 최태민을 떠들썩하게 꺼내게 되면 실은 그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이런저런 하나의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뭐 이런 해명도 얘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게 1948년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망명을 했죠. 하와이로. 그리고 박정희 그다음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서거했고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또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이렇게 퇴임한 이유가 안전하지 않을까, 평화롭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임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사실 외국의 대통령제에 비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 사실상 정치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건데 현재 살아있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한 명만 지금 전직 대통령 애우를 받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말 의문인데 정말 항상 나오는 게 이제는 끊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들은 그동안에 단죄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장치까지도 모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냥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자체를 끊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전체를 밟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생각은 어때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이렇게 끝이 불행할까요? 저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수정도 실은 87 체제 이후에 크게 가해지지 않은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회는 빠르게 발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수준도 높아지는 와중에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파워가 계속 있으니까
그 밑에 기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뇌물이든 뭐든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단칼에 자신 측근들을 쳐야 되는데 실은 또 엄밀히 말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웠던 그런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다음 정권에 와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반복이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이 대통령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면 재임 기간 이런 일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구속될 때까지 많은 국민들 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사이에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지금까지 석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참 여러 번의 기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엮은 것이다.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의 발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그동안의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도 아마 다시 한번 그래 저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임광희 기자 보기에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그때마다의 해명,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게 불과 몇 달 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에 생즉사 사즉생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국민들의 눈에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죽고자 하고 모든 걸 버렸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일이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의 사과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들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사과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성명을 보면은 점점 처음보다 오히려 뒤가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버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국민들이, 물론 국민들이 모든 뜻을 같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부 국민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저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살고자 하다 보니까 오늘의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겠지만은 변호인이라든가 청와대 참모진이라든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구속되는 사태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변호인들의 대응이라든지 어떤 정무 또는 그 민정의 참모들이 애초 이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올바른 조언을 했다면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제대로 법률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러한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들, 그 참모들을 기용한 것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에 항상 제기된 문제들이 소통이 안 된다. 가서 싫은 소리를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A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가서 B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 레이저가 들어서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참모들한테 싫은 소리도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고 하면 참모들과 변호사들도 어떤 면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건 사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그런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인재 등용도 본인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주변 참모와 변호사들로 기용을 했으니, 그러니 현재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 수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도 집결을 했습니까,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100여 명이, 어제 물론 밤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한 100여 명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울부짖고 이러면서 아주 격앙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흩어졌는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1시서부터 한 40여 명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진입로 입구에서 계속 항의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뭐 삭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습니다. 근해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박 단체인데 거기에 회장인 거기서 지금 삭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삭발하고 그러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뭐 양쪽에 다 지금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친박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탄핵 무효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무효과 이제 구속 기각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런 친박단체가 또 한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또 대규모 동원을 또 예고를 했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 법원의 발부에 불복하는 모양새인데, 뭐 본인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뭐 안타까울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런 행동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과한 어떤 지지라든지 사랑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닌가. 그래서 탄핵 심판과 검찰 수사에 있어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어제 법원에 나갈 때도 집에 모였었는데 서울구치소에는 어떤 의원이 갔죠? 윤상현 의원이 아마 거의 함께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택에도 같이 있었고요, 자택에도.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갔을 때 지법까지 같이 있었다가 영장 실질심사 이제 받게 되는, 신문 끝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윤상현 의원이 중앙지검까지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영장 발부됐다는 소식에 이제 의왕구치소로 갈 때 실은 윤상현 의원이 끝까지 따라가고요. 지금 화면 속에서는 정광용 회장, 그러니까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같이 있어서 아예 먼저 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지금 의왕구치소,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상황들을 또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각각으로 전해져 왔었는데, 본인의 뭐 이런 얘기들 전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막막했다. 뭐 이런 국격에 맞는 판단을 기대했지만은 법원은 끝내 탄핵 유폐 구속이라는 외길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 윤상현 의원이 계속해서 친박으로 계속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기 전에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동생 박지만 씨 부부가 찾아오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왕래가 끊어졌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겠죠? 예, 한 4년, 5년 정도, 한 4년 정도 만에 만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 모습이 진작에 연출됐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 하는 그 뒤늦은 그런 후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서영애 씨와의 결혼, 그 다음에 한때 박 전 대통령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사건도 알려졌던 그 맛조카 세연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맛조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좀 왕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 난 다음에 박지만 씨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최순실 씨와 관계를 좀 정리를 하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죄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느냐 이렇게 크게 이제 역정을 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박지만 씨와 서영희 씨 부부가 청와대와 이제 왕래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박지만 씨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그렇다면 저 일가에 오늘 같은 비극은 없었을 텐데 좀 박지만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만 씨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많이 돕겠다 뭐 이런 얘기도 기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측근들에게 네, 측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에 최순실 씨하고 가까워가지고 자신하고는 멀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집은 물이 피보다 더 진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어려움에 처하니까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역시 또 피가 더 진한가 봅니다.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래서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교도소 뒷바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생이 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씨도 탄핵 직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세 남매가 또 다시 뭉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생들과의 왕래를 끊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박지만 씨 어제 찾아간 거 보면 최순실 씨 때문에 또 다시 만나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을 예.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간에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박근영, 박지만, 그다음에 서영애 변호사를 끊어낸다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특히 최순실이 늘 박 전 대통령 만날 때마다 그 박지만 씨의 부인이죠. 서양이를 조심해라. 서양이가 모든 잘못이다.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사이가 더 악화됐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2012년에 정호성 비서관의 그 최순실과의 녹음 파일을 보면 그때 이런 얘기들이 담아 있거든요. 친인척 절대 못 가게 해야 되고 이게 립 서비스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는 게 정설로 확인이 됐는데 방금 역설적인 그런 상황처럼 이제는 또 그 최순실 때문에 다시 박지만 씨, 또 박지만 씨 부인이 올케죠. 서영희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화합을 하는 거의 화해 무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지만 씨는 불렀는데 동생, 바로 밑에 동생 박근영 씨 부부는 만나지 않았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근영 씨의 관계가 회복되기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유경재단 문제 때문에 사실 박근영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지만 씨와는 다르게 이제 박근영 씨와의 양례를 끄는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태극기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죠. 그러니까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뭐 저 집 앞에서 지금 뭐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새남매가 사실은 뭐 살갑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저렇게 새남매의 관계가 좀 최순실에서 안 좋아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 출감할지 모르겠으나 뭐 박지만 씨뿐만 아니라 박근영 씨와도 화해를 해서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뭐 그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외신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공주, 대한민국의 정치적 공주 또 하나의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AFP 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BBC 방송 대한민국의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쪽이 SBS가 한번 대변인실에다가 논평을 요청을 했더니 다른 나라의 사법 처리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일본 언론들. 일본 언론들 탄핵 때 뭐 중계 예. 막 생중계하고 난리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쪽에서는 일단은 이건 뭐 예견됐던 일이었고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치러질 한국의 대선이요.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번 사건으로 진보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런 분석 기사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최순실 씨가 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예, 오늘만 재판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아침부터 있었고, 그냥 결국 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최종 판단과 책임은 박 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사실은 나름대로 본인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권의 그 일가들 또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전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최순실 씨가 특별한 뭐 모습이나 움직임은 없는데 별다른 말 없이 거의 증인들의 증언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뭐 자신의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해서 최 씨가 상당히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는다는 소식 듣고 또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어제는 변호인 접견도 안 하고 혼자서 독방에서 지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